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뉴스 수요일 순서는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국민의힘 김해시 의원,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좀 근황 토크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 두 분 하면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광복절 특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5번째 특별 사면 단행 소식이 있었고요. 이 중에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앞서 사면 석방됐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사면 복권 대상에 오르는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의 그 복권 결정 타이밍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여야 생각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유상 시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는 이제 갈등을 좀 넘어서 예. 뭔가 이제 국민 화합을 좀 도모하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화합과 통합이나 뭐 협치나 뭐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 유난 갈등을 좀 부추기는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이런 사태들이 한동훈 지금 대표의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뭐 문재인 정부의 좀 그런 조금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면은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의 의견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좌클릭되어 있던 이런 본인의 이미지를 좀 쇄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김대중 당선인 시절에 그때 당시에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 복권을 본인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당시에는 분명히 그 측근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겠지만은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저는 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야권 특히나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흔들기 위해서 하나 던졌는데 네. 오히려 뭐 옆탄을 맞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던데. 네, 실제로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예. 사면 복권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물론 환영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제 친문의 적자가 나왔다 이런 분열의 이미지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옳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이 아닌 국민의 분열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이번 사면 복권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검사 윤석열은 기소, 대통령 윤석열은 용서. 속된 말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 본인께서 구속을 시켰던 분들 대부분을 지금 사면해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국정농단에 관련된 네. 인물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여기다가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하다 보니까 네. 약간 주목도가 좀 희미해지는 그런 네. 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제가 이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일 때의 자리의 무게와 또 대통령일 때의 자리의 무게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그것을 같이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등을 넘어 국민 화합이라는 제가 워딩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을 안 시켜줬을 경우에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판결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 복권을 안 해줬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경수 두렵나 왜 복권 안 시켜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복권을 또 해줬을 때는 그 당 1심 이후에 뭐 유죄가 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해줬을 때는 왜 이제서야 하냐? 혹시 뭐 이재명 보내기를 김경수하고 뭐 작당해가지고 시기 조절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복권할 네. 거면 지금이 타이밍이 적기다. 네, 지금 타이밍이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가장 저는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전혀 동의하기 힘든 게 갈등과 화합을 넘어서는 사면 복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야당 인사는 김경수 전 지사 한 명이고 여당 인사는 그 10명이 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비율로 봤을 때도 10대 1인데 너무 비율적으로 맞지 않고 정말로 그런 자기들의 뭐 정치적인 생각 없이 사면 갈등과 화합을 위해서 사면 복권을 할 거였으면
처음 사면을 해줄 때 복권도 같이 있어야죠. 근데 사면만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복권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했던 것밖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예, 이제 두 분 짧게 대화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표명이 이제 완강했어요. 본인은 이런 선물 필요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마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고 예, 지금은 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김경수 전 지사의 심경이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올 연말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유학차 독일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광복절 특사니까 내일 0시가 되면은 이제 광복절 특사의 효력이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든지 그 이후에 대선이라든지 다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정치적 행보나 정치에 미칠 영향력 이런 판단 듣고 싶은데 먼저 지상욱 전 의원 듣겠습니다. 정치란 것이지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조금 정치를 해달라고 하면 물론 시기가 조절될 수는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유학을 다 마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고 그 이후엔 어떠한 정치적인 멘트도 나온 적이 없고 그 측근들로부터도 김경수 지사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카드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그냥 유학을 마치는 거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윤석 의원. 일단 뭐 앞서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금 일극 체제는 사실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한동훈 대 이재명 붙었을 때 뭐 한동훈이 좀 세게 나오는데 한동훈 대 김경수 붙었는데 김경수가 세다. 이러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여론조사상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모호하지 않겠나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분명 정치적 행보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특히나 PK 지역 출신의 민주당 인사라는 점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좀 환영의 그런 표시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SNS들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정치 활동을 했던 이제 정치인 당원들 예. 대부분이 환영의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김경수 전 지사가 경남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남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의원이시잖아요. 네. 김혜성 의원. 네. 김 전 지사가 많이 정치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인다. 이런 것을 뭐 혹시 미리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뭐 꼭 예. 그런 것까지는 예. 아니지만은 일단 저도 뭐 김경수 전 지사를 뭐 그 가까이서 좀 예. 자주 뵀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그분의 뭐 인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이제 지역을 또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만약에 복권이 이제 됐을 경우에 김정호 국회의원과의 뭐 어떤 관계 예. 이런 부분들 조금 모호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이런 프레임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예. 실제로 SNS 상에 김종호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서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도 SNS에 포스팅을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와의 인연, 뭐 향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세우는 부분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종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 뭐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 경남 김해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태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김 전 지사의 지금 직접적인 행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김이라는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네. 제가 여건분입니다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다뤄볼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제2요구권 거부권입니다. 자, 이른바 노란 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또 건의안은 발언도 있었는데 현 정부 기조를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윤성 시의원도 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예, 거부권 뭐 21번
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는 예. 뭐 약간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부정적으로 있는데. 보실 수도 예. 있지만은 일단 저는 그게 최악의 기록이다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이 자체가 21번이란 자체가 이때까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가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날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불가피하게 국민의 이제 민생이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당리당략에 의해서 뭔가 당대당의 구도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대통령이 이런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부권을.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숫자를 굳이 보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저는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라 네네. 팩트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총 거부권 행사 건수는 이미 돌파를 한 현 정부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리당략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 전혀 아니고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민생지원 25만 원 같은 거 다들 민생 국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거부권 행동하셨어요. 최혜병 사건도 물론이고 저는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의 민생에 밀접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맨날 거부권 하시지 말고 일본 정부의 사도강산이나 좀 거부하시지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거부를 하고 일본 정부의 행태에서는 환영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이 얘기도 좋네요. 네. 특히나 광복절이 또 내일이기 때문에 네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논란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뭐 논란거리가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대통령께서 잘 이제 타파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재정 부담과 행정부 권한을 조금 넘어선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노동시장에 이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숙고하자라는 부분에서 있었던 것이고 좀 전에도 이제 최혜병 사건도 말씀 주셨지만은 저희도 충분히 그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탄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방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것이 정치 쟁점화돼야 되는 것이냐 왜 이때까지 이 군에 대한 문제는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여타의 부분들이 천안함 사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예. 그때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지금 최혜병 네. 사건을 가지고 계속 하는 이유는 네. 중간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민생지원법에 대해서 25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뭐 경계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25만 원 지원하면 총 우리나라 예산 13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자 감세 하신 것만 1%만 낮추신 것만 해도 지금 17조고요. 올해도 17조. 그것만 두 개 다 하면 34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실제로 서민들에게 필요한 25만 원한테는 뭐 10억 주지 100억 주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국민들께서 정말로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열 받으시는 거 아닐까. 부자 감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기업이 살았을 때 우리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워딩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경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언론에서 뭔가 이게 엄청난 일처럼 자꾸 그려내는 것들이 한동훈 그 대표가 반대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경로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경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 나오다가 한번 피력을 어필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경로했다라고 해버리면 뭔가 이게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범야권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최상면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대표 체제로 이제 출발한 이후에는 그 여권에서는 정부처럼 똑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야권에서 주장하는 최상문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예. 굳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법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겪지 않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돼야 되는데 예. 현재 지금 스탠스는 예. 뭔가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치하고 가자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예. 한 군인의 죽음에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쟁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먼저 정치화를 시킨 것은 국민의힘인데 지금 민주당 보고 맨날 정치화 시키지 말라고 하니 저희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최상병 이 사태 사건 이 이후로 오히려 군이 더 투명해질 수 있는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군에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깜깜이었지 않습니까? 군 수사를 예.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군 수사 개정법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대통령이 전화하고 법무관리관에 전화를 하면서 경북 경찰청에 있는 그 수사 자료를 회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 투명한 걸 전혀 반대로 불투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접한 뉴스만 보고 들어도 그렇고 이게 22대 국회 자체가 너무 경색돼 있는 것 같고 이 팽팽한 흐름, 대체 흐름이 과연 풀릴 실마리는 있을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국민들도 네. 피로감이 많이 쌓여갈 것 같고요. 두 분께서는 그 풀 수 있는 실마리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셨다면 좀 마무리 말씀에 담아서 전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먼저 지상록 전 의원 듣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놀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뭐 지금과 앞으로의 남은 3년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김윤성 씨 의원 듣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사안을 통해서 조금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께서 두 번 주신 180석의 의미 이런 부분들도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의 존재 의의가 뭔지 정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당대당이 아니라 같이 협치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어붙은 국회의 모습이라든지 실종된 정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두 분 오랜만에 뵀습니다만 그대로 저희가 다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김윤상 국민의힘 김혜시 의원,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전창원시 의원과 함께했고요. 뉴스파다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2주 뒤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